안녕하세요. 책으로, 유튜브로 시너지를 내는 작가 유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릴 책은 삼국지 경영학입니다. 요새 삼국지가 인기가 지금 많아진 것 같아요. 설민석 그 작가님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삼국지가 우리에게 많은 어떤 그런 시사점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조조, 송권, 그 다음에 유비, 이 세 사람의 어떤 그런 영웅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하고 있는 일 쪽에 많은 점들을 이렇게 벤치마킹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적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런 문제들을 정면으로 열면 멋지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지혜는 또 어디서 나올까, 어디에서 배워야 될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삼국지 경영학이라는 그런 책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할까 합니다. 저자는 최우석, 예전에 이제 전 삼성경제연구소의 부회장까지 하시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이 삼국지를 오랜 동안 책을 반복해서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직접 현장을 또 이렇게 돌아보고, 그러면서 기업과 그리고 나름대로 해서 CEO들한테는 뭔가 인사이트를 주는 어떤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경영학 관점에서 그리고 사회학 관점에서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소개인자면 처음에 이제 오늘 공유드릴 내용은 삼국지 경영학 중에서 조조편이거든요. 조조편. 그런데 조조의 여러분들은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조조의 가장 큰 강점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 책 속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페이지 33페이지 나와 있는 건데 CEO가 리더가 뭔가 확신을 심어주는 일이 중요하다면, 그러니까 뭔가 확신을 제대로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면, 그 관도대전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원소하고 이제 붙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 조조군은 7만, 그리고 원소군은 70만 정도 됐거든요. 거의 뭐 10배 이상을 차이가 났는데, 그때 그 군사들에게는 조조가 어떻게 확신을 심어주는지 한번 그 대목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말라. 승패는 병력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장수의 역량에 의해 결정되는데 내가 원소를 잘 알고 있다. 그는 지혜가 없고 소심하다. 또 군대의 규율이 안 잡혀 있고 대장들도 제각각이다. 두고 보아라. 땅이 넓고 양식이 풍부하더라도 결국은 모두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장담하면서 부하들에게 어떤 승리의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관도대전 1차, 2차, 3차를 승리로 이끌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CEO는, 리더는 무언가 거기에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확신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면, 명쾌한, 그리고 아주 명확한, 그리고 아주 단호한, 강한 어떤 그런 확신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을 이 삼국지 경영학 책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조조의 강점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어떤 그런 통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뭔가를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탁 꿰뚫어보고 뭔가 어떤 그런 비상한 능력, 그런 것을 찾아내는 어떤 비상한 능력,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인사이트죠, 인사이트. 그런데 그런 것은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결국에는 이런 게 인사이트인데 이런 능력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조가 어떻게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뒤쪽에서 다시 이제 공유를 해드리겠지만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요. 책을. 전쟁터에서 전쟁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책을 들고 다니고 이러면 그런 부분들이 뒤쪽에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조조의 강점 중에 하나는 사물을 꿰뚫어보는 어떤 그 본질을 바라보는 어떤 능력, 그리고 복잡한 것을 아주 단순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탁월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 책 속에서
내용이 확 나왔던 부분이고, 결국에는 뭐냐면 그게 사물을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그게 결국에는 뭐냐면 전략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 전략적 사고로 시스템에 접근하는 그런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거든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조조가 뭔가 세력을 키우고 어떻게 하면 영토를 넓히고 그 다음에 백성을 내면 백성들을 이렇게 안위를 이런 것을 잘 해서 사람들을 모을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한 게 결국에는 뭐냐면 전략적인 사고거든요. 그래서 황건적인 안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진압을 한 다음에 유랑민들이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일면 이 조조의 어떤 그런 마인드가 뭐였냐면, 이게 한마디로 전략적인 사고로 시스템적인 접근한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페이지 3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들에게 안심하고 살 터전을 만들어주자. 백성들을 전란에서 구하고 천하를 태평케 하자. 그러면 나의 폐업은 저절로 탄탄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조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국이 막 열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단순하게 어떤 본질을 한번 어떻게 하면 시스템적인 접근일까?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전략적인 접근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유랑민들이 많은데 일면 어딘가 터전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를 터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그러면 일면 저절로 열면 뭔가 이게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어떤 그런 틀이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냐면, 이제 조조가 알면 조조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조조, 유비, 송권 거의 예를 들면 비슷했고, 그리고 처음에는 아예 그 어떻게 보면 창업이잖아요. 창업.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인재들을 어떻게 인재 등용할 때 그 마인드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그 부분도 이 책의 삼국지 경약을 이렇게 읽으면서 삼국지에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다시 재조명이 돼가지고 이 부분도 눈에 쏙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조조 밑에 사람이 모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조조가 도대체 어떤 그런 방침을 정했길래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는지를 그 부분을 한번 이분이 이제 그런 걸 발표를 했대요. 뭐냐면 구현령. 그러니까 뭔가 나는 이런 사람들을 모집한다 이런 것을 일면 발표를 한 거예요. 칙령 같은 이런 거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페이지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예부터 왕조를 부흥시키거나 치세를 잘한 황제는 모두 훌륭한 인재의 도움을 받았다. 현인을 발견하려면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오직 능력만으로 천가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을 중요할 거다.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뭐 청렴하는 애 아니면 뭐 결백하는 애, 뭐 선비인 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 따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따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의 어떤 그 파트에 능력 있는 사람을 일면 백방에서 일면 다 수집을 한 거예요. 모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인재상을 새롭게 한번 바라보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조금의 어떤 그런 뭐 흥미나 이런 게 있어도 결국에 일면 그 사람이 백성들을 위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는 어떤 그런 쪽에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면 발탁을 한 거죠. 그런 부분도 새롭게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있어요. 어떤 사례가 있냐면 이 부분도 아주 일면 특별한 어떤 조조만의 어떤 그런 특별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 원소와 아까 이야기한 관도대전이 있었잖아요. 관도대전 1차, 2차, 3차 해가지고 결국에는 7만 정도의 그 군 병력으로 해가지고 70만을 대피한 거잖아요. 근데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뭔가 이 조조군 진영에 7만이고 원소군은 70만이니까 그 조조의 부하들 중에서 일부가 알면 원소 쪽에 편지도 보내고 알면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밀 편지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이제 진압을 하고 난 다음에. 근데 그것을
부하장수가 이게 이런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원소군에게 보낸 어떤 이런 비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그거 다 불태워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하는 내면 부하 직원들은 이거 불태우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해가지고 찾아낼 수 있냐 알면 뭔가 이렇게 응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조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다 알면 이미 이것은 끝난 거다 알면 싸움이 끝난 거고 얼마나 나도 두려웠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아니면 그 군인들이 알면 참모들이 얼마나 불안했겠냐 알면 그것은 일단은 알면 그냥 잊어버리자 이렇게 하고 이제 덮어버린 거.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그런 사고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조조가 역사나 이런 쪽의 책들을 엄청나게 많이 읽어가지고 거기서 아마도 지혜를 얻었지 않았나. 지금 만약에 이제 막 승리를 했는데 또다시 열면 어떤 그런 안에서 분열이 있을 수 있고 자기 측근이 열면 관련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열면 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또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어떻게 보면 없애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어떤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사람도 일면 또 소중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일면 주변에 많이 모였고 그 다음에 주변에 만약에 사람이 오면 그 능력 이상으로 일면 천부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그런 성을 딱 점령을 했는데 그 성을 점령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 그 성주한테 내가 형주성을 얻은 것보다 그대를 얻은 것이 더 기쁘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어떤 자기 수하로 자기 신복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열면 좋았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처음에 해가지고 자기 어떤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뭔가 일면 승부수를 던지는 부분. 그래서 이제 5,000명의 군사를 모으잖아요. 새로운 어떤 맨 땅으로 헤딩하는 그 부분도 새롭게 돌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조조하면 핵심은 시스템이잖아요. 시스템적으로 접근했잖아요. 근데 그 핵심은 뭐였냐면 그 5,000명의 군사와 더불어서 일면 그 자기 고향 땅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모이게 할 건가를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그 핵심이 뭐냐면 둔전제라는 것을 시행하는 거예요. 거기다 열면 사람들이 열면 와서 뭔가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진 다음에 옛날보다 훨씬 더 우대를 해준 거예요. 많이 열면 베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조조군 진영으로 들어가면 거기 가서 열면 내가 농사도 지을 수 있고 편안하게 열면 먹는 것도 지장이 없다 열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몰리는 어떤 계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열면 자녀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군사로도 이어지고 선순환 구조의 어떤 그런 핵심이 된 거예요. 그 부분이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면 조조는 있잖아요. 페이지 이게 104페이지 나와 있는 건데요. 전투를 몸소지하면서도 책을 항상 손에 놓지 않았대요. 그래서 조조는 유명한 어떤 그런 병법 있잖아요. 이런 거 해설서를 낼 정도로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경제 CEO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끄는 어떤 리더들도 마찬가지 힘들다고 하는데 조금 뭔가 나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책에서 뭔가 항상 책에서 지혜를 얻고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뭔가 전략적인 어떤 그런 사고, 전략적인 어떤 그런 접근 그리고 사람들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지혜, 그런 현명한 어떤 판단,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삼국지 경영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독 버튼 꾹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